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시설급여 평가 매뉴얼 다빈도 Q&A 2차 사례집 2021년 7월 공단에서 제공한 자료 중에서 저희가 좀 중요히 봐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Q21번을 보면요. 케어포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인지기능 선별검사인 CISD 교육, 외부에서 받은 급여 지침 교육, 사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 교육도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뭐예요? 교육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어떤 교육을 받았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지선별검사인 CISD 교육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기관이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급여 제공 지침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은 역량 강화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역량 강화로 교육을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 내가 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이 도모가 돼야지 역량 강화 교육으로 받습니다. 그럼 사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산 사용 방법 교육은 당연히 내가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이 교육은 인정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죠? 다시 정리하면 장기 요양기관에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종사자의 면허증, 자격증, 안전에 관련 의무교육, 교수교육, 치매교육, 급여 제공 조치 교육 이런 거는 인정되지 않고요. 실제로 급여 제공 직원이 관련된 교육과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질 향상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 우리 사설 전산 프로그램에서 케어포에서 하는 모든 교육이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럼 케어포에서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전산 사용 방법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두 가지 교육을 하죠. 크게 보면 평가 교육을 해요. 평가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해요? 우리가 전산 사용 방법을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 매뉴얼에 대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그 이해에 따라 케어포에서 급여를 어떻게 제공하고 적용하는지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ICT를 활용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함으로써 질 향상을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그것도 역량 교육이죠. 두 번째로 케어포에서 하는 직무 교육도 있습니다. 직무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전산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산 사용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케어포에서 직무 교육은 뭐예요? 업무 중심이에요. 업무를 알아야지 그 업무에 따라서 케어포는 단순히 수단인 거죠. 업무를 적용하는 수단이고 저희가 케어포에서 직무 교육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체의 급여 업무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케어포에 대해서 어떻게 급여를 기록하는지 수단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비대면 때문에 줌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육의 내용으로 봐서 케어포는 역량 강화 교육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리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 세부 사항에서 역량 강화라는 거는 어떻게 했냐면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이어야 돼요. 예, 그럼 케어포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이면은 당연히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인정이 되고요. 저희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요한 이해는 뭐냐면요. 케어포는 단순 시스템 사용 방법 교육이 아니죠. 단순 시스템 사용 방법이랑 교육이란 건 뭐예요? 입력은 이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하고 등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것과 단순 시스템 사용 방법인데 저희 케어포는 뭐예요? 요양원의 업무, 노인 장기 요양법, 산정 기준, 급여 기준의 업무 교육을 하고 그 업무에 따라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단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실시간 교육하고 온라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케어포의 교육 내용으로 보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Q&A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Q87번을 보시면요.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구체적으로 제재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침대 난간 올리기, 휠체어에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답변이 두 가지가 있죠.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한 모든 경우에 대해,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하다는 거죠. 침상 난간 올리기,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 등은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어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에게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내용은 경과 기록이 아닌 제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걸 이해하시면요. 이거는 불가피한 구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휠체어 안전벨트를 묶어드린, 휠체어 타실 때 안전벨트를 맨다. 예, 주무실 때 침상 난간을 올린다는 제재에 대한 내용을 가족 등에게 통지했는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문구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또 바뀐 게 있어요. 두 번째 뭐요? 침상 난간 휠체어 똑같이 안전벨트 시평문 낙상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제재로, 예. 여기는 뭐 불가피하게 신체를 구속한다는 말이 없죠. 입소 시 휠체어 이용 예정임에 따라, 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용 예정임에 따라 제재 시작으로 보고, 예, 제재 시각으로 보죠.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한다는 말은 없어요. 제재 시작으로 보고 제재 기록 및 통지를 수행할 경우 인정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결론을 보면은, 네,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에 대해서 내가 어르신이 침대에 주무실 때 침상 난간을 올리겠다. 이용 예정임에 따라 침대에 주무시죠. 휠체어를 타실 수가 있음에 따라 이용 예정임에 따라 휠체어 타실 때 안전벨트를 매겠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식사를 할 때 식판 등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그 내용을 통지할 경우 인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항목하고 또 뭐가 틀리냐면요. 평가 기준하고 틀려요. 평가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나 신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예, 대체할 만한 돌봄 방법이 없거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평가했죠. 어쩔 수 없는 경우, 예. 신체적 제한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고 생명이나 신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해야 되는데, 여기 Q&A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항이 아닌데 낙상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제재로 이용 예정에 따라 제재 시작으로 보고 제재 및 통지를 수행할 경우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용 예정이라는 건 뭐예요? 예. 이분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케어폰은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케어폴 보시면 안전관리 통지서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낙상 예방을 위해 취침 시 침상 난간을 올립니다. 휠체어 타실 때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타실 때죠. 식사 편의를 위해 휠체어에서 식사 제공 시, 제공 시라는 거 뭐예요? 이용 예정이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 취지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수급자 기능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급자 동의서를 받거나 기록을 작성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예요? 신체 제재일 경우예요. 그 신체 제재는 뭐예요? 생명이나 위험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신체 제재에 대해서 수급자 기능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느 평가자는 이 이용 예정임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공지를 만든 거를 이렇게 보시고, 네, 평가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가자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케어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 문구를 해석할 때 보세요. 이용 예정임인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휠체어를 안 타신다. 예.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한테는 이 부분을 빼줘야지 명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도 휠체어를 이용하실 때가 있어요.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 걸어 다니시는 분도 어디 바깥에 산책을 나가거나 몸이 불편할 때 이용할 때 안전벨트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평가자분 중에 이거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예, 평가 매뉴얼에 이걸 한 거예요.
수급자 기능 상태를 고려하고 1급작으로 동의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제가 해석할 때는 생명이나 신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거를 미리 받았다는 걸 해석을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가 점수를 안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Q&A를 해석할 때 이용 예정임에 따라 저희는 만들었는데 평가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해요? 이용 예정임이 때문에 히트웨어 타실 때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는 것을 일괄 동의로 볼 수 있으니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래요? 이걸 체크해서 선택을 하게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평가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니시는 분은 요걸 체크하지 말으시고 아니면 아예 이 자체를 쓰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요. 왜냐면 신체 제재라는 게 이 Q&A도 뭐해요? 이용 예정임에 따라서. 예. 그래서 케어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할 거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다시 보시면은 자, 내용은 경과 기록이 아닌 제재에 대한 내용 기록이니 이 경과 기록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신체 제재를 케어퍼에서 기록할 때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재 사유라든가 제재 내용하고 통지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상세 내용 기록을 매일매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만 하시면 돼요. 제재 내용하고 이걸 통지한다. 요거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뭐든지 다요. 모든 신체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용 예정임에 따라 예. 그리고 뭐요? 신체 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데 일괄적으로 받은 동의서의 경우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평가에서 말하는 신체 제재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용 예정이라는 거는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입소시 예정임에 따라 제재 기록 및 통지를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재 내용을 보호자께 통지로 처리를 하고 입소시 한 번만 처리를 하고 되고 낙사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제재로 평가 기준이 신체 제재가 아닌 안전 이용 통지서로 내용을 안내하는데 평가자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평가자가 평가 매뉴얼에 이 기준을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평가 매뉴얼하고 틀린데 그래서 결론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맞춰줘야죠. 평가자가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데 예, 안전관리 동의서를 아예 받지 않던가 예, 이용 예정시라고 분명히 되는데 받지 않던가 아니면 이용 예정시에도 휠체어 타실 때 안전벨트 하는 데라도 어떻게 해요? 걸어다니시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은 체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요게 평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예, 세 번째 대해서 Q 105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을 읽어보면 급여 제공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나 상담 일지 등에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제공에 대해 급여 변경 기록지로 작성하는데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을 꼭 해놔야 되나요? 이 질문의 요지는 뭐예요? 급여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내가 그냥 변경 기록지로 작성했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을 꼭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예, 답변을 보면은 급여 계획 변경 기록지가 재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서로 볼 수 없죠. 서로 다른 거예요. 급여 계획 변경 기록지랑 급여 제공 계획서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거는 케어펄 기준으로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가지 답이 있어. 첫 번째 두 개 있는데 요게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요건 2019년 기준 평가 기준으로 설명한 거고요. 요건 2021년 평가 기준으로 설명한 건데 그 평가 기준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평가 기준을 보면은요. 자, 평가 기준을 볼게요. 2019년대는 급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아까 질문하신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요거예요. 요거가 맞죠? 근데 2021년은 어떻게 됐어요? 급여 제공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요거랑 요거가 차이가 뭐예요? 급여 제공 계획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라는 건 뭐예요? 급여 계획을 변경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럼 이 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애매하죠. 예.
어떤 경우나 여기 기준을 보시면 애매해요. 예. 수급자별 급여 제공에 따라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이것도 기준이 애매해요. 급여 제공 계획이 따르는 게 건강관리 5분, 뭐 간호관리 10분, 뭐 주 3회, 이동도움 5회, 이게 급여 제공을 못했다고? 예,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하면은 이럴 때마다 급여 제공 작성을 한다 그러면 일 못합니다. 예, 그럼 어떤 때예요?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급여 제공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예요? 예, 케어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르신의 상태가 많이 변경됐을 때 그때 급여 제공 계획을 재작성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다시 평가 Q&A를 보시면, 자, 평가 기준을 보셨죠? 그럼 어떻게 돼요? 19년 기준으로는 어떻게 해요? 급여 제공 변경 사유를 반영한 기록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랬죠? 그럼 2021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쭉쭉쭉 필요 없고, 결론은 뭐냐면은 2021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걸 읽어보시면 돼요. 수급자의 상태가 자주 변할 수 있고 그때마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요양평가부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하세요. 이를 위해서 만들지 마시고요. 수급자의 급여 제공 사유가 발생했을 시, 그러니까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내가 급여 제공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급여 제공 계획을 다시 작성을 할 거를 어떻게 해요? 판단되면, 기관이 판단하면 급여 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걸 권고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평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서는 연일에만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2021년 평가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하라 그랬죠? 예, 기준은 기관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케어포를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 급여 제공 계획이 첫 번째 게 있고 두 번째 게 있어요. 그죠? 급여 제공 계획을 보시면은 이런 거 3분, 2회, 2분 이런 게 다 바뀌었다고 재작성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청결 2분에서 5분으로 바뀐다든가, 뭐 건강관리 5분, 뭐 투약관리 몇 분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걸 보시죠. 뭐 체위 변경. 체위 변경을 안 하시다가 하시면 급격히 변경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체위 변경을 에 따른 급여 제공 계획을 재작성하셔야겠죠. 예. 뭐 화장실 이용도 하시다가 갑자기 기저귀 교환 도움이 있다. 예, 그러면 기저귀 교환 도움을 기저귀를 찾았다. 이런 경우도 급여 제공 계획을 재작성하시거나 하셔야겠죠. 예. 그다음에 뭐 요로 돈유관을 찾았다던가 유치 돈유관을 찾았다. 이럴 때도 안 찾으다 찾으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 뜻으로 하시면 되고요. 건강관리는 뭐 5분, 10분 투약 약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건 하시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거 욕창간호도 어떻게 돼요? 욕창이 발생했다. 그럼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재작성하시면 돼요. 예. 근데 케어포는 어떻게 해요? 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없이 급여 제공 계획을 이전 거와 이후 거를만 딱 봤을 때 어떤 사유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케어포는 급여 제공 계획 변경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을 뭐뭘 했다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례 관리를 볼게요. 평가에 뭐가 있어요? 사례 관리에 따라 급여에 반영을 한다. 그럼 사례 관리에 따라서 뭐뭐뭐를 어떻게 했다고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서 급여에 반영된 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이 급여 제공 계획만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담당자가 바뀌거나 그럼 찾을 수가 없어서 급여 제공 계획은 변경이 됐을 땐 사유를 쓰시는 거고, 거기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거고, 이 기준이 많이 변경됐을 때는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셨다고 봅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019년 거는 그냥 인정이 되는데 2021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변경을 하셔야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어떤 때? 기관이 판단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예,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케어포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정리했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걸 기준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공단에서 뭐라 했어? 해당 사유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건 뭐예요? 기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급여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권고드린다는 거죠. 뭐 100%는 아니지만 권고라는 거하고 또 틀려요. 적용하셔야 됩니다라는 거하고 권고드린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21년도는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제공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거고 기관이 판단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재작성하시면 돼요. 케어폰은 어떻게 하냐면 급여 계획 제작성은 기관이 판단하는데 신체 상태의 급격한 변화 시 작성을 권고드립니다. 예, 이해가 되셨다고 봅니다. 예. 네 번째 평가 매뉴얼 기준 답 인도 Q&A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4번이 있죠. 예, 154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질문을 볼게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의견 반영을 그룹별로 진행해야 하나요? 수급자별로 진행하나요? 예. 제가 여기 있는 거 답인도 Q&A를 하면서 참 공단에 질문을 하시는 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공단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예, FM대로 답변을 해요. 예, 공무원은 그렇죠? 예, FM대로 좋은 거로 답변을 해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수급자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진행한다고 저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자, 질문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가 기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평가 기준하고 이 기준하고 틀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평가 기준은 수급자별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룹별로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달부터 적용함을 안내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예. 다음 달부터 적용을 하면 안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그죠? 갑자기 그룹별로 의견 수렴을 확인한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평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평가 메뉴에 있는 평가 고시대로 해야 되는데 Q&A로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왜 바꿨어요? 질문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그러면 케어포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냐? 예. 그러면 또 혼란이 많습니다. 그럼 케어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2017년 8월부터 적용을 한대요.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용했는지 의견 수렴 여부를 확인한다는데 어떻게 확인한다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의견 뭐 물어봐서 확인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는지 현장 가서 확인한다는지 아니면 의견 수렴을 해서 프로그램 반영을 할 때 그러면은 그룹별로 프로그램이 반영한 결과로 환영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 취지는 뭐예요? 그룹별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룹별로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돼요. 그죠? 근데 목표가 의견 수렴의 목표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의견 수렴을. 그럼 그룹별로 했으면은 정확하게 취지를 하면 그룹별로 프로그램의 인지 여가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예, 그냥 의견을 수렴을 하되 연일회 이상 기간당 한 건 반영한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룹별로 분기 수렴을 하고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예, 취지를 따르시면 그럼 이걸 케어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의견 반영을 그룹별로 진행해야 된다 그랬죠. 예, 의견 수렴 여부를 확인한다는데 평가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케어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수급자는 그룹을 포함하죠. 예, 수급자가 그룹을 포함하는 범위고 또한 보호자의 의견은 그룹과 상관없이 수렴돼요. 여기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이라 그랬어요. 그럼 수급자는 그룹을 포함하는 거고 보호자 의견을 그룹별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수급자가 그룹이 변동이 생겨요. 반기 내에 A라는 그룹에 있다 B라는 그룹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로직상 정확하게 케어포는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반영을 한다 그러면 그룹별로 적고 프로그램도 그룹별로 반영이 돼야지 맞아떨어지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어포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예, 로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기간은 의견 수렴란에 구분하여 수렴을 기록하고 프로그램 반영은 평가 기준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 그룹 의견, B 그룹 의견 이렇게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예? 수급자는 그룹을 포함하는 범위이고 보호자는 의견과 상관없고 그룹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고 Q&A가 맞지 않고 우리는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거에 대해서 케어포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케어법 Q&A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